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가부장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지옥처럼 괴롭던 날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절 성장시킨 밑거름이다 싶기도 하네요. 너 집 청소 좀 똑바로 해라. 어떻게 집에 찾아갈 때마다 먼지 투성이니? 한 번 방문하고 나오면 목이며 피부가 따가워서 죽을 노릇이다. 어머님, 저도 집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 상황 고려해봤을 때 제가 집안일 하는 거 어려우니까 바깥일 해야죠. 바깥일이랑 집안일 같이 하는 거 세상에 너만 있니? 바깥일 집안일 묶음으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다.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래? 당연히 저도 집안일 하고 싶고 청결하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이가 집에서 취직도 안 하고 몇 년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이한테 집안일 맡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원래 큰일 할 남자는 청소 같은 거 좀스럽게 손대는 거 아닌 거 모르니? 뭐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적절한 도구가 있고 각기 쓰임새가 있는 법이다. 소 잡는 칼로 닭 잡아서 되겠냐? 이 말인 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아님 이해했는데 모른 척 하는 거니? 당장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만 조금 거들어줘도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그 돈이면 그냥 청소업체 불러서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며느리였으면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 다 들었겠다. 청소할 때 세탁기며 청소기며 가전제품 쓰는 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나 때는 사용하지도 못했어. 그래도 넌 탁 트인 시엠이 만나서 소비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 허락도 받은 상황인데 왜 그리 앓는 소리를 하니? 상식적으로 돈을 제가 다 벌고 가게를 책임지는 입장인데 집안일도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며 요리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청소는 병진 씨가 맡아서 해주기로 했고요. 앞으로 병진이 손에 걸레 들린 꼴 보여주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어머님, 제발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적어도 취직할 동안이라도 집안일 대부분은 병진 씨가 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이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직장 잘리고 지금 3년 넘게 백수로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라고요? 그럼 본인도 눈치 보이고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걸 오히려 노리는 거다.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있고 눈치가 보인다고 치자. 그럼 사내 대장부 요량에 일자리 떠오르는 거 하나도 없겠니? 사고방식을 나처럼 좀 대범하게 가져봐라. 그림을 작게만 그리지 말고 크게 그리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니?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는 되는데 무슨 큰 그림이길래 3년 동안 그리고 있나요? 계획도 없이 빈둥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니? 너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거다. 잔말 말고 집안일, 내 성에 찰 정도로 똑바로 해놔라. 괜히 병진이 시키지 말고 너가 전담해. 어머님 뜻이 그러시면 저도 어느 정도 양보는 하겠지만 전부 다 제가 맡는 건 무리가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하든지 할게요. 너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를 하냐 아니냐를 경제로만 따지고 드니까 문제인 거다. 남편은 집에 있는 여자가 청소랑 요리부터 집안일 하는 거 보면서 안정을 얻는 십니다. 어떤 동물이건 대부분 지능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왜 혼자 섭리를 거스르는 거니? 제발 시애미 말 좀 듣고 사리분별 좀 해라. 이제서야 저나 남편이나 적응한 문제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세요? 적응하긴 병진이가 힘들어서 나한테 좀 말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 오죽 애가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 당신, 어머님한테 집안일 힘들다고 말했다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 보여줄 생각으로 그런 거지. 너한테 해로운 말은 하나도 안 했어.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아니, 변명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집안일 계속 이대로 가면 된다고? 뭐, 당신이 엄마 말처럼 조금은 더 나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 막말로 내가 하루 대부분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 머릿속으로 사업 아이템 구상한다는 거? 당신이 기껏 내놓은 사업 아이템들 중에도 성공 가능성 있는 건 있었고? 원래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머리에 떠오른 아이디어 괜히 검열하면 안 돼. 그 브레인스토밍을 왜 몇 년씩이나 하고 있냐고. 자꾸 나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어디 취직이라도 좀 해.
취직하는 거야 쉽지만 좋은 직장에 가야 할 거 아냐. 생각해봐. 내가 당장 취직하고 3개월 뒤에 다시 그만둔다고 하면 당신이 좋아? 조금 걸리더라도 평생 다닐 수 있을 만한 직장 다니는 게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냐? 당신 퇴사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창업이건 회사 취직이건 1년 내로 승부 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1년 되니까 제발 딱 1년만 더, 1년만 더 애원해서 지금 벌써 3년째거든?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얘기야. 그딴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짚을 필요도 없어. 확실하게 좋은 회사다 싶은 곳에 취직을 하려고 그런 거니까 좀 적당히 갈구라고. 어이구,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집안일도 하기 싫어, 취직도 싫어. 남들은 남자가 여자 먹여 살린다던데 이 집은 왜 이게 거꾸로 됐을까? 야, 다른 사람 들으면 내가 뭐 날백수인 줄 알겠다. 나도 어엿한 직장이 있던 직원이었거든. 매일 방구석에서 배만 극적거리는 남편 때문에 복장이 터졌는데요.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이라도 자식이라 귀여운 건지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소를 비롯한 집안일로 절 핍박하기만 했었는데요. 시아버님은 그나마 방관하는 입장이었지만 절 위해 나서주시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내일 어머님 오시는 날이니까 청소업체 부를 거야. 괜히 청소업체 부르지 말고 나한테 맡기지? 내가 엄마 맘에 쏙 들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을게. 가격은 50%로 세일해서. 말은 또 이렇게 해놓고 대충 하는 거 아니지? 요즘 나 취직 알아본다고 친구들 만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알잖아.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돈은 필요한 건데 청소하고 받겠다고 말하는 게 기특하지도 않냐? 3년가량 안 기특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특해질 수가 있어? 말 앞세우지 말고 일단 취직부터 해. 그럼 내가 어떻게든 이뻐해주고 싫다고 해도 잘해줄 테니까. 와, 진짜 너무한다. 그놈의 취직. 누구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나. 나한테 이렇게 잠깐 잔소리 듣는 것도 힘들지? 난 근데 백화점에서 점원일 하면서 하루 9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 해. 진상 손님 한 번 만났다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혀서 혼나야 하고. 힘든 거 말하기 전에 나 일하는 거 와서 구경부터 해보지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돈 주고 맡길 거야, 말 거야? 도통 철들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회사 일을 하랴 집안일을 분담하랴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가닥일까요? 다리가 저리고 아픈가 싶더니 나중에는 움직이거나 화장실을 갈 때도 통증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허리 디스크 질환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보, 나 취직했으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 걱정 안 해도 돼. 당신은 나을 때까지 집에서 푹 쉬기만 해. 나 아프니까 이제서야 당신이 한 사람 목타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다칠 걸 그랬다. 농담을 해도 왜 그렇게 뼈가 있어? 하여튼 걱정을 해줘도. 기분 좋으니까 농담도 하고 그런 거야. 나을 때까지는 몇 개월 안정 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잘 부탁할게. 그런데 당신한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엄마가 당신 돌봐준다고 한동안은 우리랑 같이 머물러 주신다네? 뭐?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해? 갑자기가 아니라 나도 최근에 들은 얘기라 지금 하는 거야. 당신 몸 아픈 거 걱정돼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해도 내가 누워만 있는 꼴 가만히 못 보실 텐데. 엄마가 아무리 당신 맘에 안 들어 해도 환자한테 일하라고 할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만약에 그럴 일 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나가라고 할게. 다시 생각해보자. 당신이야말로 다시 생각해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당신이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엄마랑 친해지고 도움받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아님 뭐 병원에 입원을 하든가 간병인 써야 하는데 그 지출 우리 형편에 감당은 되고? 결국 남편의 설득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어머님도 제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점점 저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해지셨죠.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내가 며느리면 밥 차렸다는 말하기 전에 미리 제깍제깍 튀어나오겠다. 어떻게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고서야 그제야 식탁으로 기어나오니? 기어나오단요, 어머님. 저 허리 아파서 미리부터 식탁 의자에 앉아있으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혼자 밥 차리고 식사 준비하는 시애미 보는 마음은 안 힘들고?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애미 방치하고 혼자 집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어? 어머님, 저 원래는 병원 가려고 하다가 집에 누워있는 거고요.
도와주시는 거 고마워서 어머님한테 따로 돈도 드렸던 걸로 아는데요. 받은 돈이 있으니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라? 돈 줬으니까 종노릇 제대로 하라 이런 말이니? 종노릇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 하라는 것도 아니라 어머님 불편하시면 저도 그냥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지간하면 참고 넘길 텐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그런다. 아들 취직 못해서 힘들다고 할 때는 그렇게 집안일 시키고 일 못 시켜서 안달이더니. 지 쉴 때 되니까 시애미 불러서 부려먹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저도 마음 많이 불편해요, 어머님. 정 그러시면 저도 그냥 병원에 입원하든지 할게요. 대화로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종결을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이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다. 알겠니? 내가 괜히 널 쥐잡듯 잡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란 말이다. 내 말 이해가니? 아픈 저를 도와주기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를 쥐잡듯 하시는 시어머니. 하소연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싸늘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엄마 말 틀린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아픈 건 알겠는데 아픈 게 벼슬도 아니고. 뭐?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3년 넘게 취직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그 놈의 취직 얘기는 이제 좀 그만 우려먹어라. 막말로 전쟁에서 위급 상황 되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게 부상병이야. 나야 멀쩡하니까 급한 상황일 때 어디든 투입 가능하지만 당신은 허리 디스크 대체 언제 낫는 건데? 당신 지금처럼 골골거리면서 엄마 수발 들게 하는 거 내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나 당신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 구박하긴 했어도 이렇게 나처럼 아플 때 인신공격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거든? 너가 저지른 죄값 치른다고 생각해. 엄마한테며 나한테며 그간 네가 좀 심하게 말했냐?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했던 게 마음에 힘들었는데? 꼭 말로 뭔가를 해야만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나보는 눈빛이며 엄마한테 틱틱거린 말투며 그런 게 다 포착이 된다니까? 제가 아파서 집에서 쉰 지 얼마나 됐다고 절 괄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아픈데도 기댈 곳이 없으니 남는 것은 서러움 뿐이더군요. 집안일 중 설거지라든가 빨래 같은 일은 제가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무리하게 설거지를 하느라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울며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나한테 아프다 징징거리지 마. 당신 잘난 사람인데 왜 자꾸 못난 모습 보여줘? 정 떨어지게.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괜히 앓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라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병원 가서 입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병원비는 누가 대는데? 우리 쪼달리는 형편인 거 알면서 왜 자꾸 무리한 소리를 하지? 엄마, 지금 이거 나한테 열받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 맞지? 지금 듣다 보니까 나도 열이 뻗치는구나. 직장 다닌다고 너나 나 괄시할 때는 언제고 지가 같은 신세가 되니 아주 염치가 없는 애네.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허리 디스크 낫는 기간까지만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 볼 꼴이었어요? 병원비 든다고 해봤자 제가 그동안 벌고 가게에 보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돈 벌면서 나랑 엄마한테 막말한 거 생각하면 솔직히 그 돈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나도 똑같이 당하라 이거야? 당신이 하는 것처럼 집안일 분담 안 하면 용납이 안 된다. 이거네? 내가 취직하고 한동안 기분 좋았는데 그 뒤부터는 기분이 쭉 안 좋아. 취직 못하고 있던 동안 당신 눈치 보고 있던 내가 한심하고 쪽팔려서 지금도 화가 난다? 엄마가 나 등신같이 살았던 거 말 안 해줬으면 당신한테 계속 이용만 당하고 살았겠지? 우리 아들한테 기생하는 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나가서 일해라. 나나 우리 귀한 아들 고생 그만 시키고 네가 집안일 다 하라고. 그래. 당신들이 하는 얘기 뭔지 이제 잘 알겠어. 아줌마, 댁 아들 반품할 거니까 나한테 그만 짖으시고 이제 집안일 바깥일 아줌마가 둘 다 해. 뭐?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엠이랑 남편한테 막말을 하고 있어? 하늘 같은 소리 하네. 나도 이제 댁들한테 더 떨어질 정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나 학대한 거 다 증거로 있으니까
이혼 소송 때 위자료 내놓을 각오들 하시고. 야, 이혼이라니. 그게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야? 집안이라고 빨리 돈 벌랬지. 누가 이혼하재? 그만 짖으시고요. 차단할게요. 아픈데도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집안일을 하라고 학대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학대의 증거가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수월했죠. 홀로 집안일이며 직장일을 해오며 남편을 부양해왔던 세월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두둑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고 허리 디스크 또한 완치되었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몹쓸 말들과 행동을 한 것 같아. 전 남편 씨,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약 드셨어요? 약은 우리 엄마가 많이 먹고 있어. 사실 당신이랑 이혼하고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던지 갑자기 뒷골을 잡으시더니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병원에서 뇌출혈이라고 하던데 돌볼 사람 하나 없고 간병비에 약값에 허리 휠 지경이야. 허리 휠 지경이지 나처럼 허리 디스크는 아니잖아. 기분 좋은 소식 잘 들었고 앞으로도 힘내자. 직장에, 간병에, 집안일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말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러지 말고 제발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응?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약 먹었니?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 제 발로 들어가게? 헛소리 간만에 들었더니 귀가 썩겠다. 야,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잖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응, 듣기 싫어. 차단할게. 병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전 남편. 그 뒤로도 자신에게 대출이 있다느니 이자만으로도 죽을 것 같다느니 앓는 소리를 해댔는데요. 위자료를 받고 깔끔하게 헤어진 마당에 그런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말라고 쏘아붙여주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아주 홀가분한 마음이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진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꽤 지났다 싶은 시점인데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악몽을 꿀 정도입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저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요. 힘들었던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